사기를 쳐서 내 재산과 돈을 뺏어간 사기꾼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합의도 되지 않고 결국 교도소를 가버리면 이제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하죠. 몇 년 뒤 출소를 하면 추심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모든 인생이 파탄의 직면에 있는데 반대로 사기꾼은 교도소 안에서 영치금 등을 쌓아두고 편안하고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돈을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기꾼에게 추심을 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또는 압박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자, 형사 고소를 하면 사기꾼인 채무자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낄 것이고 또 깜빵에 들어갈까봐 합의를 하고 내 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생각대로 합의도 되지 않고 사기꾼이 돈을 주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이 교도소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돈을 받을 곳이 사라지니까 더욱더 황당해 하시죠. 자,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기꾼이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역을 살면서 영치금, 또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 등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걸 압류해서 찾아올 수도 있겠죠. 또한 범죄자가 수감 당시 맡긴 고가의 시계와 귀금속 등 보관품에 대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설령 큰 금액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 교도소 안에서 돈을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없게 하면 큰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 피해를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보다 사기꾼이 더 편안하게 교도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압류 등으로 꾸준한 압박을 가하면 사기꾼이나 그 가족들이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기꾼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꼭 알아봐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목적물인 목록을 잘 지정해서 정확한 곳에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추심의 제일 큰 회수의 성공의 법칙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 즉 사기꾼의 생활과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 채권 회수의 해결 방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추심은 법이 아닌 상대방, 즉 채무자를 파악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영치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치금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교도소 시설에 맡겨두는 돈입니다. 사기꾼, 즉 수용자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나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주는 돈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치금이 교도소 생활에서 절대적이고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영치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교도소 생활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영치금을 빵빵하게 넣어두면 먹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거 다 사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 돈을 크게 사기친 사기꾼들이 교도소에서 왕대접을 받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영치금이 없으면 빨래, 설거지, 청소를 대신해주고 다른 재소자 어깨를 안마라도 해줘야 되는 아주 처절하고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치금은 무한정 보관해둘 수는 없습니다. 300만 원까지만 보관할 수 있고 하루 2만 원 한도로 음식물 구입에 한해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죠. 음식물 외에 의류, 침구, 약품, 도서, 일상용품 등의 구매는 2만 원 한도 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휴 등이 있을 때는 4만 원 미만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품의 구입은 IMR 카드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IMR 카드는 쉽게 우리가 수능이나 시험을 칠 때 OMR 카드하고 비슷한 카드에 구매할 품목에 해당 번호를 체크하면 구매를 해서 줍니다. 영치금으로 교도소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제철 과일도 있고 떡갈비, 막김, 빵, 소시지, 컵라면, 훈제 닭 등도 있죠. 그리고 각종 과자, 초코바, 커피, 녹차, 매실차, 둥글레차, 각종 음료수 등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바빠서 잘 먹지 못하는 식품도 범죄자들은 앉아서 시켜 먹죠.
또한 폼클렌징, 선크림, 보습크림, 영양크림 등 미용 제품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물품만 봐도 밖에 있고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 형법상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 영치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거나 구입하지 못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 우리는 사기꾼인 수감자의 이런 사항을 알았으니 추심을 해서 돈을 가져와야겠죠. 예를 들어 사기꾼들은 자신의 재력, 권력, 세력, 인맥 등을 과시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로 큰 수익금이 나온다고 현란한 말기술과 분위기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치죠. 그리고 고급차, 고가의 시계와 귀금속, 또 옷차림까지도 뭔가 큰 성공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체포 당시 현금이나 고가의 시계 등 명품과 기중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수감시설에 들어갈 때 그걸 들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기중품은 별도로 수감 당시 교도소 시설 내 특별 보관이 되고 특별 보관품 대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사기꾼들이나 조폭이 출소를 하면서 처음 들어올 때 맡겼던 양복과 명품 시계를 차고 멋들어지게 나오는 장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명품과 기중품에 대한 유체동산 집행을 해서 경매를 하고 매각을 하는 방법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영치금품 관리 지침 제9조에서 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교정시설에서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입금 및 보관을 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누구를 잘 믿지 못하다 보니 체포 당시 자기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족에게 보내기를 신청하면 보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기를 치면서 가족들의 속을 썩이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멀어진 경우가 많겠죠. 자, 여기서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추심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치금 300만 원입니다. 수감자의 영치금이 3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압류를 했을 때 전액을 추심하여 채권자분들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에 압류를 해서 돈이 있어도 민사집행법 24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찾아오질 못하죠. 자, 하지만 수감자의 영치금은 교도소 안에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46조에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치금에 대해 압류된 수용자 중에 교도소 안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30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하고 보장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 즉 수감자들은 본인이 사고를 치고 잘못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압류가 되면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절차 등을 모르거나 복잡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신청을 할 만큼 교도소 안에서 영치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사기꾼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하면 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추심 실무 꿀팁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보통 영치금에 압류를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만약 범죄자가 수감 당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돈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사기꾼들은 통장에 넣어두면 압류가 될까봐 불안해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불안해서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전 영치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법상 300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수감 당시 사기꾼이 1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700만 원의 영치금은 어디 있을까요? 이 돈은 구치소 및 교도소 해당 기간 내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하고 이를 석방할 때 지급한다라고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은행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거래하고 수감자의 통장을 개설하는 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실무적인 선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감시설에 거래하는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사기꾼인 수감자의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등 압류 신청을 하고 제3채무자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겠죠. 제3채무자 1번에 법무부 또 소관은 사기꾼이 있는 수감시설을 지정하면 되고 2번은 우리은행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는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만 압류하지 마시고 우리은행까지 추가해서 압류를 진행하십시오. 제3채무자 한 군데 더 들어간다고 해봐야 비용은 1,400원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자, 혹시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예전에 사기꾼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할 때 우리은행도 압류를 했는데 잔고가 없어 추심 실익이 없었고 그런데 또 압류를 해봐야 뭐하나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압류가 되는 것이지 향후 같은 은행이라도 신규로 개설한 계좌와 예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신규로 개설하는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이 나중에 출소를 해서 새롭게 살아보기 위해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들을 이자 증식용 계좌에 넣어두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추심은 절대 법률과 그 조항만 외워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만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간 자신의 소중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추심, 그리고 자신이 피해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실무가 중요합니다. 법과 법률 조항을 찾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 즉 상대방의 마음을 분석하고 읽어내야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최선을 다해 법률을 풀어 헤쳐서 피해자 또 채권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를 앞으로 총 5편 정도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목록을 지적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압류 후에 추심금을 찾아오고 영치금이 생길 때마다 추심을 해서 싸그리 다 긁어오는 부분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의 힘으로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심 절차에 대한 어떤 주제나 어려운 질문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23년 동안 추심 실무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돈도 방송이 계속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분들 그리고 사기 피해자분들이 인생의 희망을 잃지 않고 평온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